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2월 11일입니다. 날씨는 많이 풀렸죠. 네, 날씨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어머님하고 산보를 좀 많이 했어요. 휠체어 산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휠체어 산보 많이 했고요. 요 근자에 제가 몇 개에 대해서 그 가족 요양 실수에 대해서 계속 3회에 걸쳐서 말했던 것 같네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하나 실수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후 어머님의 몸과 마음을 추적 관리 못한 것이 또 실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실수가 어머님을 이렇게 졸지에 이렇게 어머님의 몸이 정신이 망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이제 폐업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내 마음을 내가 확립하지 못해 가지고 2년 동안 헤맸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누가 미리 좀 언급해 줬더라면 제가 2년을 방황하지 않았겠죠. 이제는 제가 내가 잘한 점을 한번 또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저 6년을 되돌아보니까 좀 괜찮게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조금 부족한 점은 좀 더 고치고 잘한 것은 계속 좀 더 좀 다듬어서 앞으로 남은, 언제 어머님께서 자연사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요양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울러서 혹시라도 저처럼 처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잘한 점을 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하나, 많으면 2개 정도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돌이켜보건대 한 2년 동안 헤맸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2년 도중에 2년 도중에 좀 초기였어요. 그때가 한 가족요양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을 때, 제가 어머님 이제 유품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님 상태가 워낙 초기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짐을 정리하는 도중에 어머님 일기장을 제가 봤어요. 어머님 일기 쓰시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그때 한 88, 6, 그 무렵에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집에 있으면 심심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이렇게 어머님 드렸거든요. 근데 이러고 그 후로 가서 보니까 일기장을 안 써요. 그래서 안 쓰실라나 보다. 그런가 보고 이제 그 후로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유품을 정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는데 그 일기장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머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외롭다. 애들이 토요일 날 올 줄 알고
몸이 피곤해도 김치를 담아 놨는데 하나도 찾아온 애들이 없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문구가 정말 태풍이었고 천둥이었고 벼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근데 그것이 그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외롭다는 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이 먹먹함은. 그래서 야, 친구들이 나를 효자라고 하고 직장에서 나를 효자라고 하고 동네의 사람들이 효자라고 나를 말을 맞춰 떠받쳤건만 정작 나는 부모님을 외로움에 방치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예, 저는 어머님한테는 엄청난 보호자였던 겁니다. 예. 돌이켜보건대 저는 정말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어도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모셨어요. 아침에 회사 간다고 빨리 갔죠. 밤에는 회사 핑계치고 술 먹고 당구 치고 고스톱 치고 늦게 들어왔죠. 이러니 마흔와인들 친자식이 저렇게 부모님 놔두고 밖으로 도는데 마누라인들 좋았겠습니까? 마누라도 저녁밥 들어오고 먹고 들어오고 이러니 부모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는 불효를 보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뭐 때로는 어머님하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 때로는 뭐 저녁 식사를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돌이켜보건데 저는 어머니는 그거 방치한 것 같아요. 예. 어머님하고 같이 산다고 주변에서는 고생한다고 효자다고 이런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창피해서 내 스스로가 창피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요양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남들은 다 저갈길 가는데 이 골반이 갇혀가지고 1년 365일 지내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내가 불효자란 것을 내가 뼈아프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어머님 뭐 대소변을 걸러내며 어머님이 말 못하고 감정 표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님을 따뜻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끝까지 부모 곁을 지키는 놈은 불효자다 이 말이 있어요. 효자는 내가 보기에는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효자라 그 말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예. 아무리 효자라도 내가 불효자라고 하면 끝까지 버티고 또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것을 깨우치는 순간 그 자식은 아마 그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점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또래에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보나 또 간접 사례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효자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부모한테 이런
친구들을 보건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 무슨 말인 거니? 요양원에 보냅니다. 쉽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보니까 돈으로 최선을 다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최선을 다한 걸로 알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어요. 부모님한테. 좀 많이 줬죠. 예.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자식들이 많잖아요. 적게는 5명. 몰라, 제 친구들은 5명 이하의 형제자매는 없어요. 보통 5에서 9까지 있는데요. 이 형제자매 중에 꼭 이렇게 경제적으로 균등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못하고, 성공하는 표현이 좀 큰다면 누구는 잘 사고 누구는 못 사고, 이런 이제 형제 자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큰아들 혹은 못 사는 자식한테 신경을 쓰기 마련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잘 사는 얘가 용돈 주고 가면 그 돈은 바로 큰아들이거나 혹은 못 사는 아이한테 바로 갑니다. 돈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틈만 나면 아야 누구야 누구 좀 못 사니까 평소에 좀 네가 좀 신경 써라, 이런 말 많이 하죠. 혹은 큰형 이제 하는데 좀 신경 써라. 본능적으로 부모님들은 큰아들에서 많이 신경 써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하여튼간 그랬을 때 그 잘 사는 자식은 처음에는 부모님 말이니까 많이 따라줘. 그런데 그게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히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부모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뭐 3, 4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그래서 그걸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제 3, 4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90세, 100세 다 돼가지고 이제 힘들죠. 그랬을 때 이런 자식들의 행동은 무조건 요양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모시려고 하네. 왜? 나 이렇게 부모님 말에 순종을 했다. 이런 반사작용이겠죠. 각자의 그 인생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어머니 입장이 돼봐도 노인들로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외로움일 것 같아요. 외로움. 근데 자식들로부터 그렇게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해서 요양원에 가는 것처럼 나는 비참한 인생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보는 견해하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올해 7년 차입니다만은 그나마 내가 없는 살림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거, 또 너무너무 가혹한 정신적인 불안감이 엄습을 하더라도 다시 고개 들어서 어머님을 바라볼 때 이게 아니지 하면서 걸레를 잡아찌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님께 따스한 옷 입혀드리고 밥을 떠먹여주는 그 조그마한 불씨는 내가 부르자였구나, 이걸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겁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머님 일기장을 봤다는 것도 엄청나게 저한테는 행복이죠. 예. 그게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면 모르면 모를까 아마 저는 도중에 무너졌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참 저는 이렇게 가족요양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님 대소변 치우는 것 이런 것을 큰 고통으로 알았는데요. 그것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네, 세 발의 피. 어제도 어머님 그 약간 좀 설사 아닌 설사 비슷한 거 해가지고 실수를 하셨거든요. 어제 9시쯤 그랬을까요? 밤 9시.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이제 뭐 자동화된 룰입니다. 네. 어머님 옷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켜드리고 빨래 하고 딱 1시간이면 끝나요. 넉넉 잡고 1시간. 어머님께서 한 달에 한두 번 뭐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럴 때면 오늘 1시간 운동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그거 아주 고난도 행사죠. 어머님께서 팔다리에 힘이 없고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 미끌미끌한 욕실에 그런 분을 욕실에서 목욕시켜 드린다는 것은 힘들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서 지금 28, 9kg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사시에 어머님을 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내가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온도가 아무리 영하한 날씨라도 미리 딱 샤워기 틀어가지고 좀 욕실을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바로 어머님을 이렇게 그 반부양 상태죠. 어머님 꼬리뼈를 내가 들고 어머님의 그 이동기구 난간을 잡도록 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다시 의자에 앉히고 모든 내가 들어서 하죠. 들어서 어머님 몸무게가 안 나기 때문에 어머님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목욕시키고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따뜻한 침대에 눕혀 드리고 어머님 옷 똥 묻은 것 손빨래 해가지고 다시 세탁기 넣고 버튼 누르는 데까지가 1시간 안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참 불효자였구나. 이것을 내가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 저한테 운이죠. 내가 그 일기장을 봤다는 게. 이렇습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 기약 없는 여행이죠. 내일 끝날지 1년 갈지 저처럼 7년 갈지 10년 갈지 또 모르죠. 어머님이 110세까지 사신다면 20년 갈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어머님이 이제 좀 힘들다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틈이 없었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불효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언급되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나라는 가족 요양 제도가 있고
저처럼 어머님께서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한 달에 자기 부담금 포함해서 90만 원 정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개인연금도 있고 어머님 기초노령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또 엄청 크죠. 제가 어머님을 막말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모실 수 있는 그 근거는 제가 몸만 건강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어머니를 앞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의지죠. 불타는 나의 의지.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정말 부르자였구나. 어머님은 정말로 외로웠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나의 실수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불효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한 거. 이것은 나의 의지 없이 잘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의지가 개입했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봤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늘이 도왔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도운 거죠. 나 의지와 관계없지만 내가 잘한 것은 내가 보루자임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것과 비슷한 것이지만 또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면서 그로 인해서 나의 고독감과 우울증을 탈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맞고 푸는 거죠. 내가 버듬고 갈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혹시 이렇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부르자이구나.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런 그런 탈피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머님 주무신 것 같아요. 바로 가요. 지금 시간이 8시, 9시 다 돼갑니다. 체위 변경을 밤에 한 서너 번 하거든요. 왼쪽, 오른쪽, 중앙, 왼쪽, 오른쪽, 중앙, 이렇게. 지금 이제 중앙입니다. 중앙 해가지고 이렇게 베개를 3단을 쌓아서 1단, 1단, 2단, 3단, 마지막은 3단이죠. 베개를. 이런 베개를 저는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단으로 해가지고 약 한 경사도 20도 정도 이렇게 어머님을 해가지고 욕창 방지 용으로 지금 3단으로 높여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또 왼쪽 오른쪽 해야겠죠. 어머니 일어났어? 어머니 일어났네? 예. 어머니 밥 먹을까? 어머니 날 샜네? 어머니. 예. 어머니 오줌 쌀까? 예, 그래. 이렇게 계속 주물러 드리고 하니까 기초적인 대화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어머님이 어릴 때 저한테 많이 불러주는 노래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반복 듣기 해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엄니 일어나자. 뭐, 엄니 일어날까? 뭐래? 예, 알았습니다. 일어납시다.